중학교 1학년 비상황 8과 본문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비상황 교과서의 마지막 본문이죠. 지난 1과부터 7과까지 우리는 비상황 교과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법 지식을 배웠습니다. 못 믿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는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 그죠? 팔품사 배우면서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었습니다. 그 명사를 가지고 단수와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복수를 표현할 때는 s나 es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고, 이 대명사 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 배우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가 모양이 바뀐다. 이걸 이름하여 격변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주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등등등 다양하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다, 그죠? 형용사나 부사는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이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부사 문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교급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확장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급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원급에서 비교급으로 또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 모양을 바꾸는 과정, 그때 er 또는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more 또는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동사라고 하는 품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동사를 살펴봤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기본적인 형태의 3가지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3단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나누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눌 수 있다. 목적을 필요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고,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 동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또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양이 정해진 형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정형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정형동사의 반대 개념으로 모양이 안 바뀌고 일정한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비정형동사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우리 등위 접속사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본문 중에도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공부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바로 그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 같은 그런 명사 덩어리가 꼭 와야 된다. 전치사의 종류도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장소를 나타내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전치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감탄사라고 하는 것도 팔품사의 하나에 속한다 그랬죠. 감탄사 자체보다도 오히려 감탄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중학교 문법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 중에 what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또 how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그리고 이 기본 품사 외에도 이 기본 품사의 하위 분류에 속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들도 있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동사의 세계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일부분 will이라는 조동사와 can이라는 조동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관사라고 해서 우리 같은 부정관사, 그리고 더 같은 정관사를 언제 쓰이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썼을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정형 동사의 다른 이름이 준동사인데,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중에서 to가 있는 부정사가 있었고, 동명사에 대해서도 다뤄봤었고, 우리가 이번 1학년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학년이 되면 분사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지난 1과부터 7과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죠. 오늘 8과 본문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총동원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이 to 부정사의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 또 일부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Trust string. Trust라고 하게 되면 신뢰라는 뜻이죠. 믿음, 신뢰, 그리고 string은 끈 또는 줄 이런 뜻입니다. 명사 두 개가 모여서 제목이 만들어졌네요. 신뢰의 끈.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명사는 약간 형용사적인 느낌이 나죠. 그냥 신뢰 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신뢰의 끈, 또 신뢰의 줄 정도 되겠죠. 모든 명사는 여기서처럼 형용사 비스무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and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and's s라고 했을 때 이 어퍼스트로피에다 s를 붙인 것이 is를 축약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방금 여기서는 누구누구의라는 뜻이니까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런 어퍼스트로피였습니다. I'm blind.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I walk with a stick. 나는 걷는데 무엇을 가지고서 걷냐면 짝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걷습니다. 이때 with를 우리 전치사라고 불렀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이 walk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방금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같은 이 work도 이 문장 속에서는 자동사이지만 work가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work a dog 라고 해서 목적어를 붙이게 되면 이때 work는 누구누구를 산책시키다 라는 뜻의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가능한 이런 동사를 자타동 양용 동사라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용어는 여러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My homeroom teacher said there will be a school event, friendship marathon. 자, 어느 날이라고 하는 말은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기능과 역할로 보면 부사 덩어리, 부사구라고 했었죠. 이렇게 명사구가 부사구처럼 쓰이는 거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사 덩어리가 문두에 가서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큰 따옴표로 구분하고 있네요. There will be a school event라고 할 때 눈에 띄는 표현이 보이죠?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요 will, 이 will을 문법용어로 품사 중에서 조동사라고 불렀죠? 조동사 wi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학교 문법에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있다인데 여기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었으니까 있을 것이다.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면 되겠죠. 학교 이벤트가 있을 것인데 그 학교 이벤트가 뭐냐면 바로 우정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콤마 쉼표는 우리 예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정보로 이어주는 동격의 콤마이죠. 학교 행사가 곧 프렌드십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격의 콤마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릭체로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쓴 걸로 봐서 행사의 제목이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죠. 학교 행사가 우정의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In this event, two people run as a team. 이 이벤트에서는, 이 행사에서는, 학교 행사에서는 두 사람이 달립니다. as a team 할 때 이때 as도 역시 전치사이고 뭐뭐뭐뭐로서 라고 하는 뜻이죠. 팀으로서 함께 달립니다. 역시 이 run은 자동사이겠죠.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일반적인 마라톤은 열심히 혼자 달리면 되는 건데 이 마라톤은 우정의 마라톤이라서 두 사람이 함께 팀으로 달리는 모양입니다. Everyone talked about it.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about도 역시 전치사, 뭐뭐뭐에 관해. 그것이라고 하면 이때 it이 대명사이니까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빨리 찾아야죠. 바로 앞문장에서 찾자면 this event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앞문장에서 찾자면 학교 행사인 friendship marathon 요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also got interested. 나도 역시 also 같은 이런 것을 부사라고 했었죠. 나도 역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got은 get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관심이 생겼다라고 할 때 I was interested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I got interested라고 했다는 말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서도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 비동사를 쓰지만 get을 쓰게 되면 상태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nterested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의 품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형용사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intere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interest라고 하는 동사는 흥미를 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 바꾸는 모양 중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를 할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resting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분사가 되고 interested라고 하게 되면 과거 분사가 되는데 그러면 위에 거는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이고 밑에 있는 과거 분사는 흥미가 생긴, 관심이 생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체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쓰면 능동의 느낌이 나고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수동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능동이다, 수동이다 이런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2학년, 3학년 때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에서 관심이 끌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interested를 쓰는 겁니다. But can I run? I was not sure. 하지만 조동사 can 나왔죠? can은 능력을 나타내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달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문이죠.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되죠. 이 can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서 I can run 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달릴 수 있다 라고 평서문이 되는 것이고 can이라는 조동사를 문두로 보내면 순식간에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문장의 종류들도 예전에 우리가 다 배웠던 적이 있죠. 배우고 나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sure 하지 못했습니다. sure라는 형용사는 확신하는, 확실히 아는 뭐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I talked about it with my best friend 준하. 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ed 붙여서 과거형을 썼네요. about은 전치사죠. 그것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it도 역시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으면 앞에 있는 마라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달릴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이 문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관해서 고민이 생겨서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준하입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콤마도 역시 동격의 콤마이겠죠? He said, 그가 말하기를 이때 he라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 찾으시오. 그렇죠. 앞에 있는 준하이죠. 준하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I will run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달릴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will도 I will의 축약형을 쓴 것이죠. 내가 너랑 함께 달릴게. 라고 우리 친구가 멋지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On the day of the marathon, we tied a string around our fingers to feel each other's movement.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치사 on이 또 나왔네요.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데 특히 시간을 나타낼 때 on을 쓰게 되면 하루 단위일 때 주로 쓴다고 그랬었죠. 방금 여기가 마라톤 하는 날 그날에 라고 하루니까 경기가 있었던 그 하루니까 여기에 전치사 on을 쓴 겁니다. 마라톤이 있던 그날에 우리는 tie라고 하는 동사는 묶다, 달다, 매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형이 tied입니다. 우리는 묶었습니다. A string, 줄, 끈 이란 뜻이죠. 줄 하나 묶었습니다. 어디에다 묶었냐면 around our fingers, 우리 손가락 주변에, 근처에, 부근에 이런 뜻이 around이죠. 우리 손가락들에 끈을 묶었고요. 하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반가운 손님이 보인다 그죠?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우리 지난 앞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의 주 동사는 tie입니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다시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에 동사처럼 보이는 게 또 있죠? 이때는 동사라고 하지 않고 준동사라고 하고 그 준동사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이 부분 동사의 원형 형태로 그대로 나온 거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을 to 부정사로 특히 부른다고 했었죠. 특히 부정사 중에서 to가 없는 부정사가 말고 to가 있는 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쓰인다라고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들을 자주 봤었다, 그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문장에서 이 to feel이라고 하는 to 부정사는 그 중에서도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 부정사입니다. 왜 이것이 부사처럼 쓰이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배웠던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좀 더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마라톤이 있던 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전체는 사실상 없어져도 문장을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이 바로 꾸며주는 말, modifier입니다. 그리고 we라고 하는 부분이 문장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동작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주어이죠.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 부분, 이 동사를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predicate이죠. 그리고 묶었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묶었는지 바로 뒤에 있는 a string이죠. 줄을, 끈을 묶었다. 을 이런 것을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라고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 끈을 어디에 묶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손가락 주변에 묶었습니다. 손가락 주변에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역시 없어져도 상관없는 modifier입니다. 그리고 묶었는데 이걸 왜 묶었냐면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 없어져도 문장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어차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없으면 문장이 아예 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to feel each other's movement 부분도 역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부사는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방금 이 문장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수식어 자리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꾸며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부사는 위치를 이동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이때 to feel each other's movement를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넣고 우리는 끈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리를 바꿔도 되고 없애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덩어리.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마치 부사처럼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문장에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목록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면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결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과라고 하면 결국 뭐뭐 해서 뭐뭐뭐뭐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뭐뭐뭐뭐 해서 또는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이유나 원인이고 또 조건이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뭐뭐뭐뭐 하기에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죠. 이거 말고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왔을 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는 이 정도 해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목적인데 방금 이 문장 속에서 이 to feel은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 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 일단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는지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부사처럼 쓰였는지 구분하시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사처럼 쓰였다고 하면 목적으로 쓰였는지 결과의 해석으로 쓰였는지 이유나 원인으로 쓰였는지 그 해석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 요거까지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to에다 동사 원형이 붙어있는 이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인데 이 모양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to 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명사처럼 쓰였는지 부사처럼 쓰였는지 또 만약에 부사처럼 쓰였다면 이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우리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stened to him very carefully and ran with him. 나는 listen 했습니다. listen은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의 자동사이죠. 귀를 기울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냐면 to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listen이란 말 말고 hear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 hear는 특별한 의지가 없이도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listen은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listen 하는 것이죠. 아주 주의 깊게 여기서 힘도 역시 친구 준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 ran with him 역시 이때 힘도 준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명사가 격 변화를 한다 그랬죠. he라고 하는 것이 주격이고 소유격은 his이고 목적격은 him이고 그리고 소유 대명사 형태는 his였습니다. 그의 것이라는 것이 his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자유자재로 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명사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앞뒤 문맥을 보고 모양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listen이라는 동사 과거형과 ran이라고 하는 동사 과거형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것이 등위 접속사 and이겠네요. The wind was blowing through me and it felt great. 역시 등위 접속사 and로 묶어주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절과 절을 묶어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절과 앞에 있는 절과 절을 묶어주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이럴 때는 콤마 한번 찍어줘도 괜찮다 그랬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때 was blowing 하면 생각나는 문법이 없을까요? 비동사 나왔고 이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형 이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데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동사의 ing형 붙인 이런 것을 진행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시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is라고 하지 않고 was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이다 그죠? 그러면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바람이 불었다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라고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through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이고 뭐뭇을 통해서 통과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었는데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서 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람이 내 몸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친구 준하랑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바람이 몸을 스치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it felt great. 그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felt는 feel의 과거형이죠. 그러고 나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다 그죠? 그렇죠. 기억하는 친구들은 감각동사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sensory verb 중에서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촉감을 얘기하는 동사 feel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좋게 느껴졌습니다. 굿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친구 준하와 함께 열심히 마라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At the finish line, everyone cheered for us. 이 finish line은 결승선이죠? 그리고 여기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at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장소, 그 장소를 어떤 한 지점처럼 바라볼 때 그때 전치사를 at을 쓴다고 했습니다. 결승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cheer 해줬습니다. 이때 cheer는 환호하다, 응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ed 붙여서 과거형을 썼네요.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달리기를 했고 그 마라톤을 한 끝에 결승선에 도착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줬겠죠? 그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I was proud of myself.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에 be proud of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보네요.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proud는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이고 비동사와 이 proud라는 형용사와 of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만들었네요. 자랑스러워하다이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myself인데 이 myself는 나 자신이겠죠? 이런 대명사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뭐라 부르냐면 제 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제 귀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인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나이고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냐면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주어인 I로 다시 돌아온 대명사,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을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I일 때 제기대명사는 myself이겠죠? we의 제기대명사는 ourselves가 되겠고 he의 제기대명사는 himself, she는 herself, it은 itself, they는 themselves, you는 yourself. you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명일 때는 yourself이고 두 명 이상 복수형일 때는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이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는 대명사의 또 다른 종류 하나를 또 배우게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인칭 대명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기 대명사라는 것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Before the marathon, I thought that I couldn't do it. 마라톤 이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before이죠. 뭐뭐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기 전에는 나는 생각했습니다. that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마라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번 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나와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대세 이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얘가 접속사라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도 주어, 동사, 절이 보이고 또 뒤에도 주어, 동사, 절이 보이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이 접속사의 하위 분류 중에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지난 7과 본문에서도 우리 종속 접속사를 간단히 언급했었다, 그죠? 이 종속 접속사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절을 이름하여 주절이라고 했었고 뒤에 있는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속접속사였습니다. 종속접속사는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또 부사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 이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입니다. 주어 동사가 온전히 들어있으니까 절이 맞죠? 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여러분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하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인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는 절,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사절과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가 없다. 부사절은 없애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명사절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부사절은 반면 이동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I couldn't do it 이 부분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명사절 중에서도 무슨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려면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I가 주어이고 thought는 동사이죠.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때 또 새롭게 필요한 문법이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 라고 해서 타동사이죠.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뭐냐? 바로 뒤에 있는 전체, 여기가 바로 목적어이죠. 그러면 I couldn't do it 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방금 이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이 전체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종속절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절이 주절인 것입니다. 주절이 종속절을 품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이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그 장치가 우리가 방금 봤었던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이고 그 뒤에 있는 절이 종속절인데 그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세 이름을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종속 접속사 이러면 아주 좀 수준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명사절을 붙여주는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that이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인데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특이하게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절,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또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씁니다. 또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But now, 하지만 이제는 I want to try other things. 이제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문법이 나오죠.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있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빨리 판단을 해야죠. 이것이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방금 이 자리에서는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였습니다. 왜? 앞에 있는 want라는 동사가 주동사이죠. 이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할 수 없었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I think that I can try a bike ride next time. 내 생각에 하고 나서 that. 자, 이제 이 that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뒤에 있는 이 절은 명사절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명사절은 주어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일까요? 보호 자리일까요? 그때는 또 앞을 봐야죠. 주어 동사 나왔고 이 think가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절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죠. 그리고 이때 that은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전거 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준하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준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죠. Andy and I signed up for friendship marathon. 앤디와 나는 할 때 이 and는 앤디와 나를 붙여주는 거겠죠? 두 사람은 sign up 했습니다. sign 하면 우리 서명하다 라는 말인데 sign up 했다는 말은 등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등록하다 아니면 어디에 신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sign up입니다. 어디에다 신청을 했냐면 우리 학교 행사인 friendship marathon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등록하고 신청했습니다. 과거형이죠? 우리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동사 sign에다가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또 새로운 의미 덩어리가 됐네요. 당연히 동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동사인데 덩어리 동사이죠. 이것을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동사가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에다가 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전치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부사와 전치사를 함께 붙여서 이렇게 구동사로 쓰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이런 구동사를 학교에서는 수거 표현이다 라고 해서 세트로 붙여서 외우게끔 항상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지만 여기에다가 look after는 돌보다 라는 뜻이고 look for는 찾다 라는 뜻이고 look up to는 우러러보다 존경하다 라는 뜻이고 look into는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이런 등등의 뜻이 되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 함께 외우게 될 텐데 그래서 동사도 중요하지만 구동사가 영어에서는 참 많이 나온다. 나중에 구동사가 나오면 수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외워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방금 여기는 sign up이 하나의 구동사가 되어서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I was his guide runner. 나는 그의 가이드 러너였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준하이고 준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I는 준하이겠죠? 이때 his는 앤디를 가리키는 거겠죠. 앤디의 가이드 러너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가이드 러너에 해당하는 적합한 말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 러너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면 가이드 러너라고 구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멋진 우리말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앤디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준하가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함께 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We ran together every day with a string. 우리는 할 때 우리는 앤디와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우리는 달렸습니다. 함께 매일 달렸습니다. 줄을 가지고서 달렸습니다. 손과 손을 연결해서 함께 달렸겠죠?
자, 간단한 문장이니까 우리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보고 할까요? 주어이고 re는 동사이죠. 동사를 서술어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매일이라는 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끈을 가지고서라고 하는 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이 문장의 실질적인 뼈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문장의 뼈대가 보이고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결과가 생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I told him, 그에게 말하기를. 이때 I는 역시 준하이고 그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 그는 Andy이겠죠? Andy야, A bike is coming. 자전거 한 대가 오고 있다. 역시 방금 여기에서 비동사에다가 ing 있으니까 시제는 현재이고 동사에다가 ing형을 썼으니까 진행형이겠죠? 그래서 자전거 한 대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Let's move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서 권유문 또는 청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As a team, 팀으로서, 역시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연습했습니다. hard, 열심히 라는 뜻의 이때는 품사로 부사이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To win the marathon.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이 to 부정사가 이 문장 속에서 명사일까요? 아니면 부사일까요? 판단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부사였습니다. 생략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We practice hard에서 문장 끝내도 문법적으로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고민, 수많은 해석들 중에서 이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목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었죠. 마라톤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w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win이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서 이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 말고도 따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win입니다. 그래서 보통 win a gold medal 하면 금메달을 따다 라고 할 때 그때 win을 쓰는 겁니다. 꼭 이기다, 승리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얻다, 쟁취하다, 획득하다, 따다 이런 뜻도 있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During the marathon, 마라톤 동안에, 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I ran with Andy and guided him at the same time.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보니 왼쪽에 ra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과 guided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연결하고 있죠.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가이드 해줬습니다. 안내해 줬습니다. 앤디와 함께 달렸고 그 앤디를 가이드 해줬습니다. 안내해 줬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함께 달리기도 하면서 길도 안내해주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It was hard. 그것은 힘들었습니다. But we didn't stop running. 역시 등위 접속사이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을 가리키겠죠. 앞에서 함께 달리면서 가이드까지 해주는 그것은 어렵다, 힘들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hard는 품사가 부사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hard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형용사이죠. 힘든, 어려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것도 복습할 차례가 되었네요. 방금 여기에 run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때 run이 동사인데 여기에 ing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ing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분사는 형용사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running은 해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동명사이겠습니다.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화되어서 쓰이는 거. 그래서 달리는 것. 동명사도 명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쓰이겠죠. 방금 이 자리는 stop 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도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동명사가 맞네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t last, 마침내 we made it to the finish line. 우리는 해냈습니다. made it 이라고 하는 말 앞으로 make it 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make it 했다 그러면 성공하다 아니면 어떤 시간에 맞춰서 잘 도착하다, 이룩하다, 해내다, 목표를 이루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make it입니다. 어디에 도착하고 성공했냐면 to the finish line. 이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to이죠. 결승선에까지 이루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등등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made it to까지 합쳐져서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승선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때 at last를 한 단어로 줄이자면 finally 같은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We didn't win the race. 우리는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win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바로 뒤에 목적어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타동사입니다. 어디에서 이기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in이라든지 이런 전치사 필요 없이 목적어를 이렇게 바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But I knew that we did our best. 이때 that이 보이죠? that의 이름을 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바로 뒤에 있는 이 절은 명사절이죠. 그렇다면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되고 또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이 명사절인 이유는 무슨 자리이기 때문이죠? 목적어 자리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이 knew는 know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know가 뭐뭐를 알다라고 하는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 전체가 목적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do our best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이 문장에서 여기에 있는 이 finishing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어인 something도 역시 ing로 끝나는데 이때 something은 어떤 것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finishing은 원래 finish라고 하는 동사 마치다인데 여기에 ing를 붙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죠. 뭔가를 마치기 또는 뭔가를 마치는 것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얘는 동명사이겠습니다. 뭔가를 마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준하라는 친구는 뭔가를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마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But this time I did it.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뭔가를 마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것을 했다. I was very happy. 너무 좋았습니다. Andy looked happy too. Andy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look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사 중에서도 이제 감각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감각동사 다음에는 주로 형용사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행복해 보였다라고 해석하면 완벽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8과 본문이 끝났습니다. 이번 본문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법 지식을 배웠는지 하나하나 새롭게 기억도 나고 영어에 자신감도 좀 생겼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을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언급됐다 그죠? 그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 to가 있는 부정사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난 7과에서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사로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부사로 쓰였을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 많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to 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명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계속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종속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등위 접속사보다는 종속 접속사를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절이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늘 봤던 본문에서는 종속 접속사 that 을 다뤘고 그 that 뒤에 나오는 절은 명사절이었습니다. 명사절이란 얘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생략할 수 없다, 자리 바꿀 수 없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동명사도 나왔죠. 조동사에 대해서도 나왔죠.
전치사도 드문드문 나왔죠. 형용사 부사는 뭐 여러 차례 나왔죠. 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다, 그죠? 앞으로 2학년, 3학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결국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토대가 되어서 한층 더 심화되고 확장되는 내용이지 별반 새로울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앞으로의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 복습을 통해서 확실한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